그런 거 맞아요.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안 아프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2월 14일 편파TV 두 번째 방송입니다. 발렌타인데이네 오늘. 생각해보니까 두 아저씨랑 제가 아무튼 초콜릿 좀 주셔. 됐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어떤 한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한 병사가 자대 배치 50여일 만에 불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아하니까 23살의 육군 일병 최모 씨가 급성 부고환염 등을 진단을 받고 이 진단서를 해당 부대 소대장, 중대장, 군의관한테 직접 접수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군이 어떤 보호 조치조차 하지 않아서 결국 불임 판정까지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최 씨가 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도하훈련, 국지도발 훈련 같은 고강도 훈련에 열애 없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담당 장교나 선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호소한 최 씨한테 오히려 성희롱 등 가혹행위 같은 것들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최 씨는 불안 증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보훈처에서는 이제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인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정치권이고 뭐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군 장병 어쩌고 하면서 선거 때든 언제든 이렇게 치켜 세우잖아요. 근데 일선 군인들이 생활하는 것은 완전 개판이었다라는 거를 이게 보여주는 아주 제대로 된 사건인 것 같아서 군대한테 인권 감수성 같은 걸 요구하는 게 사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닌가. 두 분들은 좀 이 사건 접하시고 어땠는지 좀 먼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 복무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도 있고 또 이제 사병들의 영내에서의 핸드폰 사용이라거나 또는 일과 시간 이후에 외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군대가 엄청나게 이전에 비해서 편해졌고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밑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군대 내의 조직 문화, 여전히 내에서의 어떤 관료적인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이렇게 팔다리가 다친다거나 무슨 폭파 사고 이렇게 됐을 때 눈에 바로 드러나지만 이 사병 같은 경우는 사실 고환이라고 하는 아주 은밀한 개인의 어떤 이 부위잖아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했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진단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뭐라고 하죠? 무슨 타임이죠? 그 골든타임?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니까 이거 불임. 불임이 되어서 지금 아마 20 며칠 날 그러니까 2월 달에 전역 심사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역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전역이 안 돼도 또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환이라는 게 스치기만 해도 아픈 곳이라면서요. 예. 근데 거기에 염증이 생겼는데 등산하고 훈련까지 다 가면 쇼크가 안 온 게 이상할 정도로.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이제 이게 희한하실 것 같지만은 일단 이제 그 선임이나 아니면 소대장한테 자기 아프다고 이제 가면은 이 새끼 꿰병 부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더 아파갖고 군의관 대대 올라가면은 이제 진통제 주는 것. 그러니까 그 군의관 이 새끼들도 전문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군대원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외부 흔히 말하는 외부 병원에 진단을 받게 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허락하는 사람이 지휘관인 거예요. 대대장. 근데 민간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뒤에 얘기죠. 이 순서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요. 아프니까 뭔가 이게 여기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휴가증을 끊어서 어떻게든 끊어갖고 휴가를 가서 민간병원에서 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중대장, 대대장, 군의관 이 새끼들이 괘씸한 거지. 이거 봐라. 정식 교통은 안 밟고 네.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진단서 그렇죠. 떼온 거다.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식 개통을 바보도 안 받아주고 아프니까 바깥에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괘씸해서 안 받아주고. 그런 거 그럼 맞아요.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안 아프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고 핵심적으로는 그거고 왜냐 이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종행이 있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흔히 말하는 지휘관의 지휘권은 인정하지만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이 조언하는 스텝 조직들 거기에 말하는 뭐 법무 참모라든가 의무 참모 같은 데의 것은 안 듣는 거예요.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아픈 것도 군대의 지휘권에 종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결국은 해는 얘기는 그거죠. 이거는 질병이니까 상해가 아니니까 못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는 이게 좀 특이해서 그렇지 사실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돈 줘서 그냥 전역시키는 경우는 뭐 여러 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것이 사실 변이수 하사와 연결돼 갖고 고안이란 데라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리고 군인권센터 이런 데서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은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군대 내에서. 그런데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저도 병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어디 병원 가게 되면 영상 자료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군대 갔는데 보니까 죽은 거야.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가 그러니까 그 군의관들이 다 감기 정도 생각하고 처리를 했는데 이게 뇌수막염이었던 거고. 그렇죠. 바이러스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어 이런 경우들이 그 병원에서 영상으로도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아까 말 팔다리가 다친다거나 눈에 보이는 게 되면 그 눈에 보이니까 이 되는데 이게 질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무서운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질병들인데 그치. 이 질병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프지 말라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개통을 밟아서 군대 내에서의 전문적인 뭐 이 국군병원이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가야 될 길이 굽이고 그래서 그걸 못 기다리고 외부에서 진단받아서 갔다 오게 되면 자기가 그냥 음살 피워서 과장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로 하기 때문에 또 치워버리고 그런 과정에 이제 이 친구는 결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아까 이제 여기서 군대 내에서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원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럼 부검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는 그 지휘관들이 이제 막죠. 왜 막냐? 내 진급을 니네들이 막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진짜 쓰레기들 너무 많은 것 같아. 엄청난 압박과 설득을 하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진짜. 이제 공상 이거 뭐 아니 먼저 이게 이제 순직 처리해 줄 테니까 쉽게 넘어갑시다라고 설득하는 그 팀이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은 어차피 좋게 그냥 뭐 의가사 제대 시켜줄 테니까 여기서 그리고 돈 몇 천만 원 주고 정리하는 이게 늘 있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군대의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 것 플러스 군의 사법 체제가 개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례인 거예요. 이거를 맞아요.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고환염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걸 판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판결 시스템이 없어요. 군의관들은 지휘관에서 종속돼 있고 외부권 지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아까 뭐 이게 그것도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군대 내 구타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양적으로도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게 되면 막 이렇게 고안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아주 은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 정보가 다 공개돼 버리고 그 다음에 아니 너 뭐 성매매다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들이 그냥 노골적으로 돼버리고 그게 더 그 친구한테는 공격이 되니까 이것을 또 쉬쉬하다가 또 이제 혼자 끙끙 앓게 되고 병원 더 깊어지고 이런 문제 이런 이 소프트 어떤 문화가 안 바뀐 상황 속에서 복무기한 단축이라거나 뭐 핸드폰 사용 이런 문제 자꾸 이런 것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여러 가지 군대라고 하는 그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내가 여전히 이제 이 전 근대적인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게 아까 우리 또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니스 화사와 같은 아니 건강한 신체로 계속 군대에서 복무하고 싶다. 직업 군인으로 그런 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라고 강제 전역을 시키고 실제 심신장애가 있고 상당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되고 나니까 내 책임 없다.
이게 이런 이 두 가지 얼굴, 음. 이 두 가지 얼굴이 여전히 한국 군대의 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군대 내의 이른바 질병판정위원회 같은 경우. 음.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민간판정위원회가 성립이 돼야 되고 그거 전제가 되려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으면은 정식 군법회의를 받아들일 수 책임을 있게끔. 물어야 되는 예. 거죠. 근데 문제는 군법회의가 1심, 2심은 아시다시피 그 지휘관이 재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휘관이 사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군사법 체계는 지휘관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만식으로 뭐 가장 비급하게 대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은 뭐 지금 언제부터 했지만 대만식으로 최소한 2심 정도는 외부 민간 재판장이 하도록 하고 정식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아프다 그러면 의료위원회 소집해 갖고 정식 문제 제기해서 일종의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서 나타난 뭐 악화된 거라고 하면 관련 데들 처벌하고 전역을 시키든 아니면 저기 치료하고 들어오게 하든 공정한 절차가 될 수 있게끔 해는 것. 그게 이제 이런 것이 없어도록 해야 하는 건데 한 100년 걸릴 겁니다. 아무튼 그게 왜냐하면 한국에서 의료 문제가 생기면 의사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군대에서 군대 지휘관 책임을 묻는 것도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거야. 이건 쌍낙타야. 낙타 두 마리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만큼 군대 내에서 책임도 물어야 되고 군대에서 벌어졌던 이 의료 사고 또는 의료의 지연, 혜택, 방기를 통해서 개인 사병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이런 문제. 이 두 가지를 짚어야 되는데 딱 보면 아 이거 힘들겠네. 결국 그 개인이 그냥 개인의 어떤 책임과 재수 없음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네.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강군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국회의원 놈들이 별단 놈들이 많습니다. 별 출신들이 이정명이 빼고 그 새끼는 저거죠. 그 새끼는 대령 출신이 대령. 이종명 중령 지금 출신. 예비역 미래한국당 대령. 예, 미래한국당 간 그래서 그 뭐 야료 제명해 갖고 어디로 가셨죠. 위성으로 예. 갔죠. 위성으로. 예. 그 인간 빼놓고는 다 이제 별 출신들인데 별 출신들이 이 국방위원회 가갖고 뭘 하겠습니까? 요즘에 국방이라는 것은 사실 외교와 연결되는 거긴데 걔네들은 쌈질을 하는 거예요. 군인 그러니까 쌈질을 잘하는 거라고 하면 별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똥별들이라는 거예요. 그 국회에 가는 놈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소한 위관급이나 초기 소령급 정도에서 사병들은 같이 굴러갔고 같이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국방위원회가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음. 미국 같은 데는 오히려 장성이 가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표를 얻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요. 우리나라의 국방위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은.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 쓸모가. 미친 존재감. 미친 존재감. 쓸모가 없고 그거는 사실은 걔네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외교관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국방 행정가들이 가야 될 자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똥별놈들 출신들이 국회의원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왜 실제로 국군 장병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 만난 적도. 박찬주 같은 사람들 봐요. 네, 그쵸. 사병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부티지 같은 사람 노선을 떠나가지고 아니 걔는 어쨌든 장교로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장교 위관 장교로 복무한 거죠. 공무원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동성애자이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전혀 약점이 안 되고 계급이 낮다 이런 거로 맞아요. 약점이 되지 않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이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죠. 권위.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트랜스젠더 변이수 하사가 강제 전역된 사건을 안 얘기하지 않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변이수 하사 같은 경우에는 성정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복무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인권위에서는 이제 긴급구제 결정을 내려서 전역 결정을 미뤄라 국방부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국방부가 이걸 무시하고 개무시한 거죠. 네, 개무시. 강제 전역 결정을 단박에 내려버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군 보수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강제 전역 결정을 내리기까지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귀찮은 것 같아.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좀 상징적으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결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내외부적인 사회적인 논란을 피하자, 그것만 피하고 보자라고 해서 그냥 빨리 덮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나. 좀 저는 그게 좀 더 문제라고 전 보거든요. 청와대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전역위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국방부 장관의 입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안 시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홀드해달라는 거였어요. 인권위에서도 맞아요. 홀드해 홀드. 3개월 동안. 네. 홀드한 다음에 여러 법 체계가 만들어지는 규정의 검토를 끝난 다음에 전역을 시키든 말든 하자는 거였다고 하면은 청와대 국방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외교안보 보좌관이라 이런 놈들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홀드가 맞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걸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근데 이렇게 떠들어댔다는 걸 몰랐다. 아니죠. 보수표를 인식해 갖고 눈을 감아버린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퇴임 전에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아니 입장이라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분명 대선 과정이나 살아온 과정에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여러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옹호라든가 입만 벌리면 떠들어댔던 사람이 진짜 있었던 그 사건이 당면했을 때는 외면해 버린다? 이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아니 존경받는 정치인입니까?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트랜스젠더든 뭐 성소수자든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혀온 것 같기는 해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좀 의아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구의 이 권고를 제일 존중해야 될 때 그게 다른 국가기구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쉽게 말해 보통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노동사건과 관련된 권고를 내리게 되면 그래도 노동부 같은 데는 지 나름대로 대답을 해도 해. 예를 들면 뭐 이래저래한 이유 때문에 권고는 했지만 이렇게 나가는 건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그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쌩 까버린 거고. 그 국가인권위 권고 자체도 말씀하셨던 대로 3개월 동안 조치를 유보해달라는 건데 뭐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 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것도 그냥 쌩 까버린 거고. 이게 사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의 권고의 수용료를 높이겠다라는 것도 대선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구라죠, 구라 그러니까. 배반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군대는 아까 말씀 계속 하지만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무기간 단축, 사병 이런 건 있지만 실제 이 내용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얼마만큼 우리가 진전되었는가 봤을 때 여전히 뭐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그 고환 여무로 불임 상태에 처박게 내몰리게 된 그 젊은 사병의 문제와 변우수 하사의 문제 이거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은 맥락이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그리고 이제 인권 의식에 대한 심각한 퀘스천 마크를 하게 하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거고 참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도 또 임미리 씨가 지금 뭐라고 하지 마. 아니, 뭘 다양한 다양성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선량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런 모든 건 좀 사실 정치랑 연결이 돼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별단 사람들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현장에서 조금 사병들과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국방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과도 그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였네요. 이 문제가 어쨌든 정종관 편집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군이 그 표면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제 개혁이랍시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뭔가를 혁신할 때가 됐다라는. 늦었죠. 늦었지만 거기서 진도가 나가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군대도 한 발 발전하고 나아진 군대가 될 수 있을 거다. 핵이 아니라 사병들의 어떤 인권 문제를 챙기는
네. 네, 그런 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명 채워주세요. 구독 빨리. 많이 해주세요.